이 1번은 그 94년도 수능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이거 똑같아 보이지 않을 건데 94년도 수능에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이게 뭐예요 선생님? 섬이에요. 섬 4개가 있는데 3개의 다리를 놓아서 4개의 섬을 모두 연결하는 방법의 수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건 점선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총 몇 군데의 다리를 놓을 수 있죠? 6군데의 다리를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6시3을 하시면 문제가 풀리냐? 아니에요. 다리가 이런 식으로 루프를 형성하게 되면 얘가 버려집니다. 그럼 루프만 빼주면 되죠? 이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4개가 있겠죠? G라고 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순환 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4개만 빼주시면 됩니다. 답은 16개. 똑같죠? 네. 아주 유명한 문제라서 아마 언젠가 또 만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네. 각 자리 숫자의 곱이 1000이 되는 5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곱이 1000이 되니까 일단 소인수들을, 그러니까 곱이 1000이니까 1000은 소인수분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네. 1000을 소인수분해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일 거 아니에요? 맞죠? 얘를 분할을 할 텐데 어떻게 분할할 거냐면 어차피 뭐 파든 한 자릿수가 될 수 있지만 125는 한 자릿수가 될 수 없잖아요. 25도 한 자릿수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5는 무조건 3개로 쪼개야 돼요. 그럼 우리의 선택은 1, 8, 5, 5, 5냐 아니면 2, 4, 5, 5, 5냐 밖에 없습니다. 순서는 이제 고려할 거니까 순서 없이 숫자의 조합만 봤을 때요. 이해되시죠? 이거 나열하는 건 몇 가지예요? 5팩 3팩이죠? 같은 것인 순열. 얘도 5팩 3팩이네요. 곱하기 2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0가지. 어렵지 않죠? 네. 이해되시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개의 의자가 일렬로 놓여있습니다. 6명 중에 4명을 뽑아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의자에 앉히는 방법의 수 n에 대하여 100분의 n의 값을 구하시오. 이걸 이제 6명 중에 4명을 뽑는 것도 뽑는 건데 어차피 6명 중에 4명을 뽑는 건 그냥 6시4로 하면 4명이 나한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6명 중에 4명 뽑는다는 그냥 무시해야 됩니다. 그냥 나한테 4명이 있는데 10개 의자에 이웃하지 않도록 앉히시오. 이런 관점이잖아. 쌤말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예. 그래서 4명이 원래부터 있었고 앉히는 방법만 센 다음에 6시4 곱하면 답인 거잖아. 여기까지 모두가 이해했니? 그런데 대부분은 이러한 무식한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문제를 틀립니다. 의자 10개를 먼저 그려요. 의자가 10개가 있다. 그럼 여기 한 명이 앉으면 여기 못 앉는군? 그럼 여기 앉아야 되고 뭐 이런 짓을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했었죠. 그러니까 답이 똑같은 새로운 문제를 설계하는 그런 느낌인데 그냥 어떻게 하는 거냐면 4명한테 엉덩이 의자 붙여 그냥. 가서 앉지 말라 그래. 의자 엉덩이에 붙여놨어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엉덩이 의자 붙인 상태로 그냥 있으라 그래요. 의자 몇 개 남았죠? 6개 남았죠. 그럼 6개의 빈 의자만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들은 이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의자는 본인이 엉덩이에 달고 있으니까 그냥 가서 앉으면 바로 앉혀지는 거죠. 네. 근데 V표한 곳에 2명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럼 이웃하게 되니까. 그러면 V표의 위치를 번호를 매겨서 번호표를 다는 거지. 1부터 7까지. 그래서 7개의 번호표 중에 4개를 뽑아서 얘들한테 주는 거야. 그럼 번호표 받은 데한테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7P4를 곱하시면 돼요. 끝입니다. 내가 이거 빈 의자 깔아놓고 애들 막 배치하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알겠죠? 아, 그럴 필요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 회로가 고정되어 있는 거지. 의자는 고정되어 있고 사람이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풀이가 그렇게 설계가 안 되는 거지.
의자를 나중에 놔도 되는 거니까 별 상관없다. 어쨌건 의자 놓기만 하면 되니까. 이런 비슷한 스타일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 10개의 주차 공간이 있는데 4대의 차가 주차를 하려고 한다. 각 차들이 이웃하지 않게 주차하는 방법을 구하시오. 이러면 더욱이 그런 생각하기 힘들어요. 주차 공간을 떼어서 내가 들고 있다가 차 다 서봐 이렇게 한 다음에 애들 나야지 이런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에 좀 입각하지 않은 그런 접근이기 때문에 그냥 생각이 안 나는 거고, 경험을 통해서 배우면 저렇게 할 수 있구나 그냥 배우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산하시면 7, 6, 3, 100 이렇게 될 거예요. 계산 과정 생략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답은 126이에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이런 풀이 기법들은 좀 배울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10개의 알파벳 중에서 동시에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지금 10개 중에 3개를 뽑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거구나. 조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은 조합의 정의를 모르는 겁니다. 건우, 조합의 정의 뭐야?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입니다. 서로 다르지가 않은데? 서로 다르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건 텍스트이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같다고 말 안 해줘도 같은 거예요. 맞잖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2a 더하기 1은 5다. 그럼 a는 2다. 이러면 학생이 저에게 선생님 2a와 2a가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이런 병신 같은 질문 안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걸 본단 말이지. 텍스트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똑같은 게 있기 때문에 단순히 조합을 쓸 수가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조합을 쓸 수 없는 상황과 조합을 쓸 수 있는 상황으로 나누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하게 되냐면 첫 번째 A를 3개 선택하는 상황 따로 분할해야지. 이거 어차피 한 가지밖에 없죠. 그죠? 두 번째 A를 2개 선택하는 상황. 이게 중요한데 A를 2개를 선택했어요 이미. 그럼 하나만 고르면 되죠. 그럼 2개를 선택했고 얘는 안 고를 거잖아. B는 2개가 있지만 2개를 다 고를 수가 없잖아. 없다고 치면 돼요. 이해하시죠? 그럼 이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6시 1이라서 6가지입니다. 조합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거죠 자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 번째 그러면 B를 2개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또 따로 구해줘야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B 2개는 이미 선택을 했잖아. 그럼 A를 2개 선택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A 어차피 하나밖에 없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6시 1이니까 6가지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네 번째 한 문자를 1회만 선택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A도 한 개밖에 없고 B도 한 개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7시 3이 돼서 35가 되는 거죠. 다 더하시면 48가지. 이런 풀이는 뭘 바탕으로 생각해내는 거라고? 조합의 정의야. 조합의 정의는 서로 다른 대상 중에 몇 개를 뽑을 때 쓰는 거니까. 같은 대상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걸 분할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실력은 잘 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광명이 비치고 있습니까?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와요? 별거 아니네. 풀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풀이를 생각해내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시간이 지나도 그 다음에 문제가 좀 바뀌어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분석해서 풀이할 수 있는 분할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죠? 네. 서로 다른 4종류의 과일이 각각 2개씩 들어있는 바구니가 있다. 이 바구니에서 4개의 과일을 선택하여 4명의 학생에게 각각 1개씩 나눠.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죠. 같은 종류의 과일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야? 원래 같은 종류의 과일도 구별이 되지. 귤 2개인데 하나는 끼울이고 하나는 미울일 수 있잖아. 몰라요 그거? 아무튼 그래요. 구별되죠. 근데 얘가 그냥 같은 걸로 보라고 했으니까 같은 걸로 보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4개의 과일을 선택하여 4명의 학생에게 1개씩 나눠준다.
4개의 과일을 선택한다고 했지 4종류의 과일을 선택한다고는 안 했거든. 그럼 분할 어떻게 하겠냐면 첫 번째 4종류를 선택하는 경우, 두 번째 3종류를 선택하는 경우. 가장 적은 종류를 선택하려면 2종류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3가지로 분할해야 된다. 아주 자연스럽지 않아요? 사고의 흐름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4종류를 선택한다고 하면 과일이 2개씩 있지만 구분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너 사과 먹어, 너 배 먹어 이러면 그냥 알아서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4팩토리얼. 이해하시죠? 자, 과일의 종류를 선택해야 됩니다. 4C3이죠. 그 다음에 3C2를 해야 됩니다. 이거 뭐냐면 3종류를 선택하면 반드시 한 종류는 2개를 사용해야 돼요. 그럼 2개를 사용하는 과일이 누구일 것이냐를 정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럼 이제 과일의 조합은 다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애들한테 나눠주는데 이때 과일이 다른 게, 그러니까 과일이 이런 식으로 저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왜냐면 같은 종류의 과일은 구별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4팩을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이 2개가 같은 것이니까.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4팩, 2팩 있어야죠. 이해됐죠? 예, 계산하시면 144개 나옵니다. 2종류를 선택하면 4C2고요. 얘는 둘 다 자동으로 2개씩 고르는 거기 때문에 이러면 과일이 A, A, B, B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4팩, 2팩, 2팩을 하셔야죠. 그럼 36가지가 나오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하시면 204가지가 나올 겁니다. 괜찮죠, 여전히? 예. 근데 저한테 경호에서 배워가지고 경호에서 못하는 한 명도 없거든요. 네, 걱정하지. 난 진짜 경호에서 병신인 것 같은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무조건 잘하게 돼 있어요. 알겠죠? 분할하는 것만 좀 집중하라고. 알겠어? 어떻게 이 상황을 내가 분할할 것이냐. 7번은 고배 법칙을 이용한 문제의 축소의 대표 문제입니다.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보라 이러면 여기가 빨 이런 애들 있냐? 그러지 마. 우리 수학 공부하고 있잖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가 미술이야? 1, 2, 3, 4, 5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여기다 1번을 치면 어떻게 되죠? 뭐가 어떻게 돼? 5 곱하면 되지. 5개 중에 네가 하필이면 1을 택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고배 법칙을 이용한 문제의 축소. 그러면 B에는 1번 색이 아닌 걸 칠해야 되는데? 그럼 2번 칠해도 되나? 그럼 4 곱하면 되죠. 그러면 D에는 왜 선생님 C 안 하고 D예요? 야, D가 이미 A, B하고 인접해 있잖아. 왜 굳이 알파벳 순서대로 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D에는 1도 아니고 2도 아닌 걸 택해야 되니까 3을 택해야 되나? 되지. 대신 3 곱하면 돼. 알겠지? 그 다음에 C는 2, 3만 아니면 되잖아. C는 2, 3만 아니면 되잖아. 그러니까 2를 또 택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뭔가 고민을 해야 돼. 왜냐면 어떤 문제들은 C가 A와 색이 같은 경우, C가 A와 색이 다른 경우 이렇게 쳐 쪼개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해석을 딱 펼치면 1, A와 C의 색이 같은 경우 이 지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 뭐지 씨발? 외워야 되는 건가? 이런 느낌이 오는 거잖아.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자, 잘 봐요. 이 C는 이 B랑 D랑만 색이 다르면 되기 때문에 1이 와도 되고 4가 와도 되고 5가 와도 돼요. 근데 여기 1이 왔을 때 이 2에 어떤 제한 조건이 생기나 보세요. 2는 1, 3만 아니면 되니까 3가지가 가능하죠. 근데 여기가 4나 5가 오더라도 4, 3만 아니면 되니까 여전히 3가지가 가능하고 5, 3만 아니면 되니까 여전히 3가지가 가능하지. 그러니까 그런 분할을 한 이유는 내가 C에 어떤 색을 칠했을 때 2의 경우의 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야. 더 이상 고배 법칙으로 셀 수 없기 때문에 쪼개는 겁니다. 그걸 다 생각을 해야 되나요? 당연히 해야지. 그럼 그것도 안 하고 경우 잘하려고 그랬어? 당연히 해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아, 내가 이 결정을 하게 되면 이 이후의 상황이 다 동일하구나. 그럴 때만 고배 법칙을 쓰는 거예요. 동전 하나랑 주사위 하나 당겨서 경우의 수가 2 곱하기 6은 10이다. 왜 하는 거야? 동전이 한 명이 나오면 주사위 갑자기 소수가 나오고 싶은걸? 막 이래요? 안 그러잖아.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곱하는 게 가능한 거고, 만약에 앞에 있는 어떤 선택의 결과가 이 이후의 상황을 다르게 한다. 그럼 더 이상 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상황을 나눠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외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 나오면 여기 같을 때 다를 때 뭐 나누는 이런 생각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더 이상 고별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축소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 여기선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2를 또 칠하든 4를 칠하든 5를 칠하든 중요하지 않으니까 3이고 여전히 3입니다. 답이에요. 이런 문제를 풀면 어디 세 개 같을 때랑 다를 때랑 나누던데 그렇게 외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고배 법칙을 이용한 문제의 축소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 남은 문제가 뭐예요? 없어요. 경우의 수 1만 남은 거예요. 1. 그죠? 경우의 수가 한 가지였는데 이거 곱하기로 했잖아. 이거 곱한 게 답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다음 그림과 같이 A 상자에는 1번 공, B 상자에는 2번, 3번 공, C 상자에는 4번 공이 들어있습니다. A, B, C에서 각각 1개, 2개, 1개를 동시에 꺼내요. A에서 꺼낸 공은 B로, B에서 꺼낸 공은 각각 A와 C로, C에서 꺼낸 공은 B로 옮기는 것을 한 번에 시험을 하자. 일단 첫 번째로 뭘 깨달을 수 있어요? 공의 개수는 계속 동일하게 유지되는구나. 왜냐면 여기 있는 거는 이렇게 나눠주고 하나씩 반대로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 있는 건 반드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1회 시행의 결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 초기 상태가 1, 2, 3, 4였어요. 1회 시행을 하면 여기가 무조건 1, 4여야 되지. 그 다음에 여기가 2, 3일 수도 있고 여기가 1, 4이면서 여기가 3, 2일 수도 있는 그 택 1회 상황이죠. 그래서 기억이 참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른 시행을 한다고 하면 2, 3이 가운데로 들어오고 1, 4의 좌우만 바뀌겠죠. 이것도 2, 3이 가운데로 들어오고 1, 4의 좌우만 바뀌겠지. 그러니까 1, 3이 상자에 같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시죠? 짝수번의 시행 후 나올 수 있는 결과는 모두 몇 가지냐? 2가지죠. 왜 4가지예요? 왜냐면 2번 시행했으면 가운데는 무조건 다시 2, 3이에요. 그리고 1, 4냐 4이냐 이거만 결정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기억만 참이죠. 이해됐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6개의 숫자 0, 1, 2, 3, 4, 5를 한 번씩만 이용하여 만든 6자리의 짝수 중에서 100번째로 작은 수는 그냥 세시면 되는데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네. 중요한 건 아니고 졸라 귀찮은 문제 그냥 세시면 되죠. 첫 번째 케이스 1로 시작한다라고 하면 작은 숫자를 고르는 거니까 0으로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6자리 짝수니까. 여기 끝에가 짝수 이런 경우가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그냥 3 곱하기 4 팩토리얼 아니에요? 짝수가 0, 2, 4 3개 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여기는 그냥 숫자 나열하면 되는 거죠. 그냥 뽑아서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나열하는 거지. 이해했죠? 그래서 72개예요. 두 번째 2,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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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 되겠다. 왜냐면 100번째 구했는데 벌써 70이야. 존나 임박했단 말이야. 2 네모 네모 하면 안 돼. 알겠지? 그러면 2, 0, 네모, 네모, 네모. 그지? 짝수로 끝내야 되는데 제일 작은 게 4예요. 그 다음에 2, 1,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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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도 가능하죠. 이게 더 큰 숫자입니다. 저건 2, 0이고 2, 1이니까. 그 다음에 2, 1,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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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얘들이 총 3개 조합이 있고 경우수 똑같습니다. 3 곱하기 3팩이에요. 그러면 18개입니다. 졸라 개 임박했다 이제. 90이잖아요. 100이 거의 다 다가왔어. 그러면 더 디테일하게 따져봐야 되니까 2, 3, 0, 네모, 네모, 4. 이게 2, 3으로 시작한 게 제일 작은 거죠. 그 다음에 2, 3, 1, 네모, 네모, 0. 이게 2, 3, 1로 시작하는 게 제일 작은 겁니다. 2, 3, 1, 네모, 네모, 4.
이해됐죠? 이것도 계속 똑같겠네. 3 곱하기 2팩이죠? 얼마예요? 6가지예요. 지금 96개예요. 이 정도로 임박하면 직접 쓰는 게 나은데 이제 4개의 숫자만 나열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거는 2, 3, 4로 시작을 해야 되죠. 2, 3, 4 사용하고 나면 1, 5, 0이 제일 작은 것 같은데? 이거 또 왜 이러지? 1, 5, 0이 제일 작은 것 같아요. 그죠? 2, 3, 4, 5, 1, 0이 그 다음에 짝수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 3, 5 하면 0, 1, 4. 얘가 제일 작은 거죠. 2, 3, 5, 1, 0, 4. 얘가 대망의 100번째 숫자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무지성을 빡세면 안 돼요. 생거 더 계속 누적해서 더하는 숫자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여기에 매우 가까웠구나. 그럼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두 숫자 1, 2 중에 어느 한 숫자를 5번, 다른 한 숫자를 3번 사용하여 8자리의 비밀번호를 만들려고 한다. 3번 사용된 숫자는 비밀번호에 연속해서 나타낼 수 없을 때. 근데 이거 일단 매우 단순한 게 1을 5회, 2를 3회인 경우와 1을 3회, 2를 5회인 경우로 분할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경우의 수의 관점에서 아무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곱하기 1로 처리해야 될 것 같죠? 그러면 얘만 세서 곱하기 1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3은 비밀번호에 연속해 나타났을 때 이웃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3에 사용된 숫자 2는 이웃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 했어? 2를 5개를 먼저 나열하라 했지 내가. 아까 의자 문제와 똑같아요. 그럼 2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에요. 번호표 주세요. 그죠? 근데 이 2들은 숫자가 없죠? 그러니까 6P3이 아니고 6C3이에요. 20이죠? 그럼 답은 40이죠. 계속 똑같으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건 풀어야지. 분할이 너무 쉽잖아. 그지? 학생이 딱 질문했을 때 이 친구가 조금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고 있군. 이런 문제들을 어떤 문제에 질문하면 그러면 분할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거. 디테일이 좀 필요한 분할. 이런 거. 0부터 9까지의 정수 10개를 한 번씩만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 3의 배수 어떻게 판정하냐? 그렇죠. 합이 3의 배수냐 아니라 판정한다는 얘기지. 그럼 0부터 9까지 숫자를 우리 뭘 해야 될까? 3으로 난 나머지로 분류해야겠네. 합이 3의 배수냐는 건 결국 나머지만 보면 되는 거거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0, 3, 6, 9라는 집합과 1, 4, 7이라는 집합과 2, 5, 8이라는 집합을 쓰면 실제로 이렇게 쓰고 있지만 여기 위에는 R은 0, R은 1, R은 2 이렇게 보여야 한단 말이야. 그러면 나머지 0 만드는 기법이 뭐냐 이거잖아요. 애당초에 나머지 0인 것만 가지고 조합을 하면 참 좋지. 그래서 얘를 가지고 만드는 게 일단 되게 편합니다. 근데 0은 맨 앞자리에 못 오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2가 가능하네. 이거는 000의 조합을 만든 거죠. 나머지가 000이라고. 숫자 0이 아니고. 쌤아 이해됐니? 근데 111도 돼. 111 3번 더하면 3이니까. 그럼 111의 조합이면 3팩 되겠네? 222의 조합도 돼. 그럼 또 3팩 되겠네? 맞아요? 그 다음에 012의 조합도 돼. 그럼 3이잖아. 이해됐어? 이해됐니? 그래서 여기다 뭘 추가로 더하냐면 012의 조합을 더할 텐데 012는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뽑아야 되거든? 0도 고려해서 0 귀찮으니까 그냥 0이 아니라고 치고 4C 1 곱하기 3C 1 곱하기 3C 1 하면 나한테 숫자 3개 생긴 거지. 걔 놔야 돼. 이제 문제가 좀 있지. 맨 앞자리 0일 수도 있잖아. 맞아? 맨 앞자리 0인 거 빼. 맨 앞자리 0인 거는 0을 여기서 뽑았다는 얘기야. 뽑을 필요 없어요. 그러면 3C 1 곱하기 3C 1. 맨 앞자리 0은 고정이니까 2팩. 얘만 빼면 되죠.
맨 앞자리 0일 거니까 나머지 숫자 나란 것만 빼면 될 거 아니야. 네, 끝이에요. 그러면 30 더하기 216 마이너스 18 그래서 228 나올 겁니다. 정수의 분류 잘 알고 계셔야 한다고 했어요. 어려운 문제를 되게 쉽게 풀게끔 도와줍니다. 알겠죠? 안 그러면 이걸 막 숫자 조합을 막 하고 있잖아. 하다가 깨닫는 애들도 있는데 그냥 처음부터 정수의 분류를 하시는 게 좋죠. 네. 15번 도집합 1, 2, 3, 4 그 다음에 5, 6, 7, 8, 9, 10 이렇게 대하여 x에서 y로 아이씨 됐다. x에서 y로의 함수를 f를 할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은 무슨 함수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1대1이죠. 아니 독립변수가 다르면 정속변수가 다르다잖아. 기본적으로 1대1이야. 맞잖아. 네. 근데 이제 이런 걸 증가함수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중요한 게 아니야. 부등호의 방향이 뭐 이래도 상관없어.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얘가 정해줬다 이거야. 그러면 너네는 그냥 얘들한테 대응할 숫자 4개를 뽑아서 대령해라. 규칙은 내가 이미 정해놨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냥 6개에서 4개를 뽑기만 하면 돼요. 얘는 62하고 같죠? 15개입니다. 참이죠. 무슨 말 이해하셨나요? 이런 건 중간고사도 나올 거 아니야. 함수 문제니까. 그냥 단순히 이 6개 숫자 중에 4개를 뽑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얘랑 대응할 텐데 F1이 5일 거고 F2가 6일 거고 F3이 7일 거고 F4가 8일 거라니까. 얘가 이 규칙을 정해놔서 네가 대응시킬 필요가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 난 숫자를 뽑기만 하면 얘가 알아서 대응을 시켜줄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뽑기만 해야지 이러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F3이 8일 때 이 짓을 해봐라 라는 얘기지. F3이 8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1, 2는 선택지가 5, 6, 7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5, 6, 7 중에서 2개를 뽑아야 돼요. 4의 선택지는 90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90 중에서 하나를 뽑아야 돼요. 끝입니다. 6개. 너 틀렸구나. 기억의 응용이죠.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 이렇게 등호 들어가면서 어떡하죠? 자네 아직도 분할을 안 배웠나? 배웠잖아요. 등호 들어가 있으면 F1이 F2하고 같은 경우와 F1이 F2보다 작은 경우로 나누면 될 거 아니에요? F1이 F2하고 같으면 더 이상 F1을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F2하고 똑같을 거거든요. 그럼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숫자 3개만 뽑으면 돼요. 6C3 20입니다. F1이 F2보다 작으면 아까 위에서 나왔던 6C4죠. 15입니다. 2개 더 하시면 35다. 등호 있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등호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등호 붙을 때랑 안 붙을 때랑 나눠서 문제 풀면 돼요. 개 쉬운 거죠. 그죠? 그냥 풀면 된다. 가끔 그런 질문 하는 친구도 있는데 선생님 여기 다 등호 붙어 있으면 어떡하죠? 내가 한번 물어볼게. 다 등호 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이거는 고3 학통 중복조합 문제거든요. 아마 안 낼 거예요. 진짜 꼬장 부리고 싶으면 뭐 하나 정도 더 붙일 수는 있지. 그러면 조합 4개입니다. 4개 나눠서 하면 되잖아. 알겠지? 굳이 중복조합을 끌어다 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조금 더 어려운 교재들 경우에서 문제를 풀다가 갑자기 야 그냥 네 중복조합 하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을 거야. 그때 배워서 하시면 돼요. 너무 빨리 배워도 안 좋아요. 중복조합 없이도 웬만하면 다 풀 수 있고, 이게 너무 귀찮으니까 중복조합으로 빨리 풀자 니네가 동의한 시점에 내가 알려주기 시작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일단은 중복조합 없이 그냥 하는 걸로 합시다. 16번 20개 점이 있는데 2점 이상을 지나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는 이건 뭐 이거를 못 푸는 학생 없을 텐데
풀었는데 틀려서 질문하는 게 그거야 아마 내 생각에. 약간 꼬장을 피우는 문제라서 그냥 난이도를 약간 복잡도를 높여서 올린 것밖에 없고 메인의 아이디는 동일합니다. 직선에게 개수를 세려면 뭐만 있으면 돼요? 2점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총 몇 개의 점이 있어? 20개의 점이 있지. 그러면 20개의 점 중에 2개를 뽑으면 기본적으로 답을 어느 정도 구한 거예요. 물론 얘가 답은 아니지만. 얘가 답이 아니냐라고 하면, 아니 여기 있는 5개의 점 중에 2개를 뽑으면 맨날 똑같은 직선 골라지니까 중복되지 않냐, 이런 관점이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예. 그래서 5개의 점 중에 2개를 뽑는 상황이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4개가 있어요. 이걸 다 빼버려요. 아니 선생님 다 빼면 하나는 세야 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시 더 할 거야. 그냥 내 말 들어요. 일단 빼요. 알겠죠? 예, 그냥 빼. 나중에 더 하면 되니까. 아 선생님 이것도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아요 안 맞아요? 5이라고 한 놈들이 틀리는 거야. 6, 7, 8, 9이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9 곱하기 4C2예요. 이해하시죠? 그럼 여기까지 사고에다가 미치면 그럼 3개의 점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선생님 이렇게 4개를 말하는군요 라고 하면 또 틀려요. 5, 6, 무슨 말인지 알겠죠? 7, 8, 8개 있잖아. 8C. 알았어요? 네. 8개 3C가 있다고. 근데 이건 기울기의 관점에서 보셔야죠. 선분 선분이, 저는 그렇게까지 선분을 예쁘게 못 그리는데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기울기의 관점에서 보셔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여기 얘들을 보고 있잖아 우리가. 그래서 4 더하기 9 더하기 8 따로 해주는 게 편하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저기다 마이너스 4 곱하기 5C 플러스 1 이렇게 하는, 플러스 4 이렇게 하는 것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애들 구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사이즈가 커지면 생각보다 빠뜨리는 게 생기겠지. 그러겠냐 안 그러겠냐? 그러겠지. 자 들고 들어가면 괜찮은데. 자로 해봐요. 좀 이렇게 투명자일수록 더 유리할 겁니다. 불투명하면 좀 불리해요. 뒤에 그림도 보여야 되니까. 네. 자 지참 못하게 하나? 시험 볼 때? 모르겠습니다. 요즘 시험 문제 오래돼가지고 저는. 직사각형 구하는 문제는 아마 많이 풀었을 텐데 이런 모양인 건 약간 당황스러워서 질문을 하시 싶습니다. 맞아요? 네. 이것도 푸는 방식은 여러분 마음인데요. 2가지 방식을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직사각형 다 세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직사각형 다 세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서 발생하는 직사각형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맞잖아. 예, 뭐 그걸 추가로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더 나을 것 같은 느낌인데, 저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여기 세고 여기 세고, 똑같은 것 같은데. 말을 잘못했다. 이거 겹치는 걸 빼야 되죠. 겹치는 거고, 아까 처음에 하려던 얘기 뭐였냐면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 처음에 하려던 건 여기 세고 여기 세고 여기 세고
이런 식으로 더해보라는 얘기였는데, 근데 이거보다 제가 처음에 선택한 방법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여기 세고 여기를 센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은 두 번 세질 거니까 얘를 빼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느낌? 일단 보면 알아요. 예, 봐보자. 먼저 여기 먼저 해볼게. 알겠지? 가로 몇 개야? 4개. 그럼 4개 중에 2개 골라야 돼요. 그죠? 세로 몇 개예요? 7개? 맞잖아? 그럼 7개 중에 2개 골라야죠. 이렇게 생각할 줄 알 거 아니야. 네. 더하기. 아, 이런 거 자꾸 왜 생기는 거야? 스트레스 주네, 너한테. 더하기. 여기 해볼게, 이제. 가로 몇 개야? 5개? 세로는 6개? 맞잖아. 예. 그리고 여기를 더 추가로 세요. 여기를 더 추가로 세면 얘는 8C 곱하기 3C거든요. 여기 더하기로 써놨어. 아까 제가 스트레스 줘가지고 지금. 그죠? 예.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영역하고 이 영역이 사각형이 중복해서 세지는 경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세 번째 걸 한 이유가 뭐냐면 위아래가 연계해서 만들어진 사각형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여기에서만 세진 거랑 여기에서만 세진 거는 두 번 세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만 빼주면 될 것 같아요. 저 위쪽은 뭐라고 하면 되냐면 4C 곱하기 3C로 하면 되겠죠. 예. 아래쪽은 5C 곱하기 3C로 하면 되겠네요. 그럼 겹치는 거 다 뺐으니까 계산하시면 답 나옵니다. 예. 계산하시면 312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선생님 겹치게 분할했어요? 라고 하면 아니 겹치는데 겹치는 걸 빼기가 딱히 어려울 거 같지 않아서 아까는 안 겹치게 분할하면서요. 안 겹치게 분할하면 더 좋을 거예요. 더 좋을 건데 약간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지. 안 겹치게 분할하는 방법을 찾느니 지금 당장 겹치는 게 바로 보이니까 겹치게 분할해서 겹치는 거 빼야지. 이게 더 빠를 수 있잖아. 그걸 너네가 의사결정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안 겹치게 분할하고 싶으면 안 겹치게 분할하려고 시도해 보셔도 돼요. 해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시험에서는 가장 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낼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너무 고집부리지만 결국 겹치는 경우 생겨.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알아요. 분할이 경우에서 핵심이고 분할을 어렵게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알겠죠? 쪼개는 것 자체를 내가 힘들게 해주지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은 겹치게 쪼개야만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야 18번은 졸라 어려운 문제 아니냐? 18번 마지막 손 들어봐. 없냐? 아니 뭐 마지막성이 없을 정도는 아닌데? 아 근데 이게 이 문제는 근데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가 학습한 적이 없는데 학교 시험에서 만났다고 쳐. 그러면 운이 좋으면 맞고 운이 나쁘면 틀릴 수도 있는 그런 느낌?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봐봐. 4개 1, 2, 3, 4 숫자 이미 적혀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에 빈칸이 없도록 적는데 가로 또는 세로에 같은 숫자가 적히면 안 된대. 근데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생각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우리가. 맞잖아. 이거를 뭐 어떡하지 이렇게만 할 수 없다니까. 내가 나들 얘기하지만 뭐라도 써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써보자. 야 여기 1, 2가 있으니까 여기 3 같은 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여기가 무조건 4가 와야 되는 거죠. 눈여겨보셔야 돼요. 나는 3을 쓸 수도 있고 4를 쓸 수도 있었는데 3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4가 자동으로 결정돼 버렸어요. 즉 니네가 3을 쓴 게 제일 마지막으로 4를 만들어 버린 거야.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구나. 그러다 쳐. 그럼 1, 4가 있으니까 2, 3이 올 수 있는데 여기다 2를 써봐야지. 그럼 난 3인데? 제가 지금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선택한 숫자는 빨간색, 우리가 의도와 관계없이 자동 결정된 숫자는 파란색으로 일부러 구분해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이게 뭐지? 그러면 2, 3 있으니까 1 한번 써볼까?
그럼 난 4야. 이런 식으로 돼버리잖아 지금.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무슨 말 이해되죠? 여기도 1 한번 써볼까? 이러면 여기는 2가 자동으로 와버리잖아. 여기까지 이해했니? 자, 이 상황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1, 2가 있잖아? 그럼 여기 3이 오면 안 돼. 3하고 겹치잖아. 그럼 여기 4가 온단 말이지? 그럼 여기 3이 오면 되네. 그럼 여기 2 오면 되고 2가 오면 되네. 어머나? 마지막에 모퉁이는 지금 이 모양 결정돼 버리니까 자동으로 결정돼 버린 거잖아요 지금. 맞죠? 처음부터 아 이렇게 하면 되네 라고 하는 학생이 이 문제 틀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그럼 내가 선택한 건 4개밖에 없잖아. 여기서 둘 중 하나 선택할 수 여기 둘 중 하나 있었고 여기서 둘 중 하나 있었고 둘 중 하나 있었기 때문에 나는 선택을 4번밖에, 그러니까 두 가지 숫자 중 하나를 고르는 행위를 4번밖에 안 한 거야. 그러니까 2의 4제곱 답은 16이다 이러고 딱 쓰고 틀려요. 정확히 그랬어요? 근데 내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 봐봐요. 아이씨 무슨 운빨이란 얘기입니까 선생님?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니까 진짜. 봐봐. 내가 1, 2, 3, 4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냥 선택하는 문제라고 했잖아. 그지? 여기에다가 3, 2를 선택해. 아까와 똑같아. 그럼 4, 2가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근데 똑같이 여기도 3, 2를 선택을 해봐. 그럼 여기가 2, 4가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1, 3이 있으니까 2, 4 뭐가 와야 되는데 여기다 2를 한번 써보자. 그럼 여기 4가 올 수가 없어. 오이씨. 그럼 여기 4를 한번 써볼까? 그러면 2가 올 수, 오이씨.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럭키한 친구들은 안 되는 경우 참, 이거 안 되는구나. 이걸 처음에 찾았으면 맞잖아요. 16개에서 몇 개 빼야 답이 되는구나. 그럼 몇 개가 안 되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답을 맞추는 거고, 처음부터 럭키 비키잖아 이 짓하면서 16 딱 써버리면 틀려버리는 거란 말이야. 좀 이상하잖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안 되는 조합이 몇 개가 가능하냐면 4개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3일 3일 이렇게 인접하게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의 방향이 4방향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얘가 어떤 관점이냐면 얘가 지금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근데 얘가 이런 식으로 대칭구조로 붙어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붙어 있을 수도 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이쪽으로 올 수 있을 거 아니야. 이 4개가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6 빼기 4에서 답이 12개거든. 그래서 난 이 문제 개인적으로 아주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시험같이 다급한 상황에 아싸표 2의 4제곱 이렇게 했으면 넘어갔을 거 아니냐고. 그러면 채점하면서 아는 거지. 근데 처음에 트라이를 했는데 안 돼. 이러면 진짜 운이 좋은 거죠.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생각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문제였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